안녕하십니까, 삼성미라클라 박준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안내렌즈의 수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부작용 합병증을 얘기할 때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단기 안정성하고 장기 안정성이 있는데 오랜 세월 눈 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내피세포가 줄어드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보통 내피세포는 2,500개에서 3,000개 이상을 정상으로 보는데 나이가 들면서 정상적으로 조금씩 줄어듭니다. 카운트가 1,000개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보통 1,500개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의사들이 안내렌즈를 제거를 고려합니다. 물론 극히 드물지만 이 수술을 한 지 10년, 20년 넘은 분들이 눈을 자꾸 비비는 습관이 있어서 여기를 만지게 되는 경우에 내피세포 숫자가 줄어서 안내렌즈를 제거하는 일들이 아주 드물게 있고요. 보통은 그 비율은 전방이 후방보다는 좀 많습니다. 장기 안정성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렌즈가 말랑말랑한 안구 안쪽에 여기 혹은 이 사이에 있게 되니까 눈의 외상이라던가 부딪히거나 하는 부분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또 제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방은 어차피 홍채에 걸어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후방 안내렌즈는 이 모양체 고랑이라고 하는 이 구멍에 렌즈를 갖다가 걸어주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게 되는 경우는 렌즈가 놓을 거고요. 너무 사이즈가 큰 게 들어가면은 앞에 홍채를 밀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교체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라식 수술이 위험해서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졌잖아요. 물론 라식보다는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 안내렌즈의 경우에도 단기 안정성, 장기 안정성이 다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기 안정성은 대부분 이 후방 안내렌즈의 경우에 눈 속에서 사이즈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해서 교체를 하는 케이스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홍채 앞에 찝어주는 아티플렉스 렌즈의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렌즈가 이탈하거나 하는 초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숙련된 의사가 수술하면 거의 해결이 될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장기 안정성은 백내장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백내장은 나이가 들면 생기는 병이니까 실제로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고요. 단지 이제 각막의 내피세포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술 후에도 주기적인 1년에서 2년에 한 번 정도씩 내피세포 카운트를 체크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전방 안내렌즈보다는 후방 안내렌즈의 경우에는 내피세포 카운트가 줄어드는 비율이 아주 적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사만 담보가 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매우 안전한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수술을 하고 나와서 당일날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경우는 그거는 안압 상승입니다. 왜 그러냐면 눈 속에 렌즈를 집어넣을 때 이 절개를 하게 되면 물이 빠져나오면서 주저앉기 때문에 빵빵함을 유지하고 렌즈를 넣어야 되는데, 이때 이 안에다가 점탈 물질이라는 걸 넣게 됩니다. 점탈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은 안구 조직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이 안에다가 렌즈를 삽입을 하고 나서 점탄 물질을 물로 씻어내게 되는데, 이 점탄 물질이 다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수술 당일하고 다음날 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에 이 점탄 물질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면 대개 안압에 대한 이슈는 없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수술을 하지 않든 안 하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헬스클럽에서 복압이 들어가는 데드리프트라던가 아니면 위몸일으키를 할 때 하고 배에 힘을 주게 되면 안압이 정상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안내렌즈를 삽입하고 나서도 운동을 할 때도 배에 힘을 주면 안압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때 이 안압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잠시 있는 일이기 때문에 대개는 시신경 건강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미 손상을 받은 시신경을 가지고 있는, 즉 녹내장이 있는 환자분들은 잠깐의 복압 상승도 시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내렌즈 수술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안내렌즈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녹내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운동을 하더라도 복압이 올라가는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전체 시력 교정 수술은 어쩔 수 없이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받는 수술이라 수술량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모바일 디바이스에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고도근시 환자가 점점 늘어남으로 인해서 안내렌즈 수술의 비율은 점점 올라가고 전체 수술 개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이러니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또 하나는 고도근시 환자가 늘어난다면서 라식이나 라섹을 무리해서 수술하게 되는 경우에 단시 근시 퇴행으로 인해서 시력이 떨어져서 안경을 쓰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시 안경을 최대한 덜 쓸 수 있는 수술 방법을 선택하겠다 하면서 안내렌즈 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난시용 안내렌즈가 적었던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전방 안내렌즈가 아니라 이 수정체하고 홍채 사이에 넣는 안내렌즈인 ICL의 계열은 이 모양체 고랑의 렌즈를 넣게 되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게 들어가면 렌즈가 눈 속에서 놀아요.
그래서 난시 교정을 해놓으면 각도를 맞춰놨는데 렌즈가 돌아가게 되면 시력이 떨어지니까 사실 난시용 렌즈 수술을 많이 안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센터 플로어 ICL이 나오면서부터는 난시용 렌즈를 의사들이 많이 넣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이 구멍을 통해서 방수가 다니게 되면서 렌즈가 떠 있지가 않으니까 로테이션 트러블이 확실히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요. 또 하나는 사이징, 즉 정확하게 눈 속에 맞는 렌즈를 넣는 노하우들이 의사들이 많아지면서 사실 난시용 렌즈를 요즘 들어서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시용 렌즈가 예전에는 적게 나갔었는데 요즘은 많이 나가고, 제 경우에도 전체 안내 렌즈 중에 80% 이상이 난시를 교정하는 렌즈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내 렌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삼성 미라클 안과 박준성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